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중단하라. 공공병원 대폭 확충하라.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라. 사각지대 없는 직접 지원을 확대하라. 강제 퇴거 중단하라.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전 세계 확진자가 67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루 5만 명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무려 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확산의 근거지로 미국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뉴욕에서만 하루 1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핸드폰 자동차 공정은 멈춰섰습니다. 실물 경제의 타격으로 글로벌 주가 총액이 무려 3경 2천조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미중유의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위기 상황입니다. 번지면서 이 총체적 대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물리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연대를 보다 정진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대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재벌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과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국군화했어야 된다, 이렇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그 대원칙,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똑같이 지원을 받는, 그게 전체가 지원받는 것과 함께 특별히 심각한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되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이 의견은 365개 정도의 단체들이 함께 연설을 했는데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아마 이렇게 모아진 그런 우선 단체. 우리는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방역, 의료, 보건에 대한 헌신적 노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범사회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 사회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특히나 우리가 지난 두 번의 경제 위기 시에 경험했던 것처럼 가장 큰 피해는 아래로부터 오는데 대책은 위로부터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우리 범시민사회, 종교시민사회도 함께 하겠다 하는 각오를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더 정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라, 실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노동기구의 고용정책국장 이상원 고용정책국장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2,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관적 전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지금 이상원 정책국장이 얘기는 이전 수준에서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낙관적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 그리고 또한 이 대한민국 사회처럼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고 취약계층이 너무도 많은 이 사회에 있어서는 과연 이 코로나19에 벌어지고 있는 일자리를 잃는 감염과 그리고 자신의 해고라고 하는 이것에 맞추는 이것이 얼마나 더 퍼질지를 모르고 사실상 공포에 젖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호텔에 있는 노동자들은 80%가 이른바 무급휴직이나 또는 이른바 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항공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미 전체 직원들이 3월에는 10일, 4월에는 15일에 무급휴직을, 그리고 임금이 반토막이 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무급휴가,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가 수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른바 기업은 더욱더 무량화되고 그 사이에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자신의 임금이 반토막이 나서 더욱더 참혹한 처지에 벌어짐으로 인해서 두세 차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도리어 한국 사회는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됐던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의 방향이 이른바 금융권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건물주를 살리는 세금 면제와 그리고 또한 경기 부양의 방향에 맞춰져 있다면 지난 시기의 경제 위기 극복 대책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지금 그것이 제대로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면 지난 시기 나타났었던 코로나19란 경제 위기는 더욱더 대한민국 사회의 극단적이고 이른바 지옥도와 같은 그러한 양극화의 상황을 더욱더 촉발시킬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근 이른바 기업 부도를 막겠다,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해고를 막겠다, 고용을 보장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때입니다. 기업이 망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도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바로 고용이 유지되고 해고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 고용이 보장되는 것,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바로 실질적인 안정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성원들의 심리적, 마음적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한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유지하고 해고 금지를 나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것이 사회 안전망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 YMCA도 70개 YMCA가 오늘 전국 화상회의를 통해서 고용 유지와 나눔에 대한 결의를 할 예정입니다. 고용 유지와 관련한 미국에서는 이미 325만 명을 이 고용보험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이태리에서는 한시적 해고 금지 사회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약한 자,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고통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양극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한국 사회 전체의 시민과 정부와 기업이 포함된 한국 사회 전체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추경 예산은 아예 빠져있는 상황을 보고 과연 우리 농민들은 그림자, 이 땅의 그림자 농민인지 참 그림자 전쟁 속에서 농민마저 그림자 처해 있는 이 현실에 분노하면서 강력 항의했습니다. 지금 이제라도 대책을 세운다고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한테 하고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세르비아, 파키스탄 나라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수출을 금지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식량 자급률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쌀을 빼면 5%밖에 되지 않고 밀가루는 1%도 안 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만약에 이 수입이 차단된다면 우리나라는 대재앙이 올 것입니다. 이제 식량에 대한 자급이 담보지지 않고는 이러한 사태에 국가 대응이 어렵다는 게 지금 식량의 심각성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만 끝나면 바로 대폭적으로 들어올 수입 농산물은 현재 부두에서 대기 중에 있으면서 이미 농민들은 대파, 마늘 갈아엎고 있습니다. 이미 소비가 되지 않는 속에서 농민들은 갈아엎고 있고 또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이 농산물 가격 때문에 농민들은 올 농사를 어떻게 할지 암담한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인류의 면역 항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유행을 맞이하고 의료계에서 보고 있는 것은 대유행의 종식을 과정은 두 가지 경로로 보는데, 첫 번째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이고, 두 번째는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 획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 획득이라는 방법은 우리나라 인구의 2% 이상의 사망, 즉 100만 명의 이상의 규모의 사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으며 최소한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그럼 1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 것인가, 우리의 방향은 코로나 유행이 종식될 때까지 사회 정의에 입각하여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호하며 이 재난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며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118명 중 1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시설에 갇혀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망한 이는 20년 만에 외출을 두고 밖에 나오니 참 좋다. 금방 외출하고 올게. 병원에서 나온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는 청도 대남병원을 능가하는 13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만 130명이 나온 겁니다. 저희 지금 여기 광화문에 모여있는 사람 다 합쳐도 130명 넘겠는데 여기서 다 같이 감염될 수는 없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퍼지고 있지만 질병은 이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침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방하고 있지만 질병은 사회적 약자들이 회피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은밀하게 그리고 강압적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제주도에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와 부모는 학교 돌봄교실이 계속 지연되자 끝내 자살하였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죽은 게 아닙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가 자살하였고, 그 기사를 본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설령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나도 같이 감염됐으면 좋겠다. 내가 아이와 생이별 할 순 없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양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의 수많은 어머니들은 학교 연기가 계속됨에 따라서 자신의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지금 마련한 게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연기하는 게 최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경제 얘기하고 있죠. 수많은 어머니들이 지금 자기 소득을 포기하고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안 경제를 해결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회의 소수자 그리고 인권에 대한 정책들 있는데 왜 이렇게 한가한 소리 하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19 다 가고 나서 장애인 없는 사회, 그리고 엄마 없는 사회, 모든 부모가 사라진 사회, 저임금 노동자가 사라진 사회, 외국인 유학생이 마스크를 끼지 못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사회, 이 사회의 약자들에게 침투한 질병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도 갖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해서 사회 재건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퍼지고 있지만 질병은 가장 약한 자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코로나 대책 수립하라! 혐오 없는 사회 연대로 나아가자!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연명해 주셨습니다.